자, 2021학년도 세계지리 수능 특강 3강 온대기후 문제 해설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바로 앞에 있던 2단원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온대기후도 그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그러니까 난도가 높은 경우에는 뭐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래프를 제시하는, 그러니까 자료를 제시하는 형태가 좀 복잡하거나 조금 낯설 때 난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래프들이 나오면,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면 설명을 좀 꼼꼼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문제는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네요. 9월 달에 나왔던 거라서 지금이 4월 달 중간고사 직전인데 지금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걸 배운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거 좀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가는 르브르 박물관, 그 다음에 샹젤리제 거리, 그 다음에 에펠탑, 이런 말에서 프랑스 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프랑스 파리. 자, 그런데 프랑스는 이제 그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영국 바로 밑에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북쪽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국은 서해안성 기후,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파리, 프랑스는 이제 그 두 가지 기후가 이렇게 섞여 나타나거든요. 그 중에 파리는 약간 북쪽에 있어서 영국이랑 가까운 데 있어서 서해안성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파리는 서해안성 기후인데 CFB라고 적을게요. 온대 기후인데 건기가 없고 여름이 서늘하다. 22도 미만이다. 최나물 평균 기온이. 그게 CFB였었죠. 그다음에 나는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이 도시의 희망성에 도착했다.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난다. 그러면 아프리카 남쪽 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희망봉을 보려고,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뭐 도시 이름보다도 이제 위치가 중요한데 어쨌든 케이프타운이다. 케이프타운이고요.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하지만 남반구니까 사우스 S라고 한번 적을게요. 그래서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는 1월이 여름이고요. 북반구랑 반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건기고요. 이때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다음 7월 달이 우기고요. 이때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자, 이 가나에 해당하는 도시의 기후의 누적 강수량 그래프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CFB는 건기가 없으니까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를 텐데 그게 바로 리을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가 되겠네요. 참고로 지금 올해 수능 특강에서는 누적 강수량이 여기에서 거의 처음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누적 강수량은 글자 그대로 누적해서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년은 당연히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가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내린 월 강수량을 계속 누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리을을 보면 파리는 1월 달에는 강수량이 대략 50mm가 내린 거예요. 그럼 2월 달에는 강수량이 얼마만큼 내렸냐면 이게 100mm가 아니라요. 1월과 2월까지 내린 강수량을 누적했을 때, 더했을 때 이게 100mm란 얘기예요. 그럼 2월 달에만 내린 건 2월에서 내린 양에서 1월 달에 내린 양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8월 달에는 강수량이 얼마만큼 내렸느냐? 8월까지 내린 총 강수량이 이만큼이고요. 7월까지 내린 강수량이 총 이만큼이니까 8월 달에만 내린 강수량은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 강수량은 1월부터 그 시기까지 내린 강수량을 모두 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달에 내린 강수량은 요만큼씩이 되는 거고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12월 달에 누적 강수량이 연 강수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을은 1월부터 12월 달까지 강수량이 월 강수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의 기울기가 직선에 가깝다.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1월 무렵이 건기란 얘기는 1월 달에는, 그 다음에 2월 달, 3월 달에는 이게 막대 그래프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7월 달이 우기란 얘기는 7월 무렵에는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쑥쑥 늘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니은이 되겠네요. 니은. 자, 그래서 여기가 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울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S자 모양을 그리는데 1월 무렵에는 강수량이 적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월, 6월, 7월, 8월까지는 이렇게 금방금방 막대 그래프가 늘어나는 걸로 봐서 월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래서 나가, 니은이 남반구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 다음에 기역은 이게 스텝인지 사막인지 이제 조금 애매한데, 왜냐면 거의 250mm죠. 하지만 얘는 그냥 건조 기후라고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귿도 뭐 마찬가지예요. 얘는 1월 달 무렵이 우기고 7월 무렵이 건기인데 연 강수량이 500mm여서 뭐 스텝이라고 봐도 좋고 아니면 뭐 지중해성 기후라고도 봐도 좋은데 어쨌든 여기에서 정답은 아니죠. 정답은 니은, 리을, 니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누적 강수량이 무엇인지 그 뜻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잘 좀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문제. 작년도 수학 능력 시험에서 나왔던 시험이네요. 자, 이 문제도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A, B, C 이 세 지점이 각각 어디인지 찾는 게 여러분 학생들을 조금 당황하게 했던 문제예요. 자, 어쨌든 지도를 봤더니 두 지점은 북반구에 있고요. North N이라고 적을게요. 한 지점은 남반구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하고 겨울, 여름은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시기, 그 다음에 겨울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인데 두 지점은 어쨌든 같이 움직이는 거고 한 지점은 반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온 편차하고 강수 편차란 말이 나오는데 편차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죠.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 시기가 1월 아니면 7월인데 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A하고 C는, 그러니까 A만 볼게요. A는 그 지역의 월 평균 기온에서 연평균 기온을 뺀 거예요. 그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만약에 임의예요. 이거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만약 연평균 기온이 10도란 얘기는 여기가 6.9도가 나오려면 가 시기에 A는 여기가 16.9도가 나와야 여기가 6.9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란 얘기는 기온 편차가 플러스란 얘기는 연평균 기온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시기란 얘기예요. 연평균 기온보다 기온이 높다. A하고 C에서는 가가 여름이란 뜻이죠. 여름. 그래서 여기에서는 A하고 C가 같은 반구에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B는 A, C하고 반대죠. 상대적으로 겨울이란 얘기죠. 이걸 통해서 A하고 C가 지금 이렇게 북반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가 남반구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다시 할게요. 다시라도 한번 적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점이 B고요. 자,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 퍼스라는 곳인데 우리가 기출문제를 좀 본 친구들은 지중해성 기후 맨날 물어보는 도시가 여기 퍼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위에 있는 문제에서는 여기 케이프타운을 물어봤죠. 자, 그래서 B는 퍼스인데 이름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지중해성 기후구 남반구에 있으니까 사우스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 A하고 C는 이제 기후만 보면은 사실 이제 알기가 좀 어려워요. 자, 우리가 런던은 서한해양성 기후, 여기는 로마가 아니군요. 여기는 이제 프랑스의 남부인데 뭐 보통은 여기가 이렇게 소피아 앙티폴리스 바로 옆에 있는 칸 뭐 같은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많이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프랑스 남부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다 보니까 기온 편차만 보고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강수 편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AC가 여름이에요. 같은 반구에 있고. 그리고 AC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북반구가 여름인 여기는 7월이고요. 나는 1월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7월 달에 봤더니 이제 강수 편차를 봤더니 A는 평균에서 6.6mm가 적은 거고요. 7월 달에. 그다음에 C는 35.1mm가 적은 거예요. 그럼 평균에 비해서 여름철인데 35.1mm가 적다. 상대적으로 C는 건기인 거고 그다음에 A는 6.6mm니까 평균하고 강수량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거죠. 그럼 1월 달도 한번 봐볼게요. 1월 달을 봤더니 강수 편차가 월 강수량에 비해서 월 강수량에서 연 강수량에서 12를 나눈 거니까 월 평균 강수량이 되겠죠. 월 평균 강수량의 차이가 1.6mm니까 7월 달에는 6.6mm가 적게 내리고요. 월 평균 강수량보다. 그다음에 1월 달에는 고작 1.6mm가 더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차이가 거의 없는 건데 여기 C는 7월 달에는 35.1mm가 적게 내리고요. 그다음에 1월 달에는 5.9mm가 더 내린 건데 그래서 건기와 우기, 많이 내릴 때와 적게 내릴 때의 차이가 A는 거의 없다. C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고 얘는 7월 달, 여름철이 상대적으로 건기이다. 그래서 여기 런던이 A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남부 여기가 C가 되겠네요. 그럼 다시 적을게요. 여기 A는 CFP, 북반구니까 노스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C는 지중해성 기후, 역시 북반구니까 N이라고 적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가 시기는 1월, 나 시기는 7월이다. X. 자, 단번에 뭐 어디가 북반구고 어디가 남반구고 구분하는 건 좀 어렵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또 구분하는 게 또 마냥 어렵진 않죠. 그 다음 A에서는 올리브 등을 재배하는 수목농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수목농업은 지중해성 기후의 큰 특징이죠. A가 아니라 B하고 C에서요. 그 다음 가 시기에 가는 7월에 B는 남반구는 주로 무역풍 영향을 받는다. 7월 달은 남반구는 겨울, B는 지중해성 기후, 이때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때문에 온난, 수뷑한 기후가 나타나죠. 편서풍. 그 다음 4번 나 시기에 1월에 C는 겨울철.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뭐 우기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얘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적을게요. 편서풍이고요. 상대적으로 우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 나 시기에 1월 달에 밤의 길이는 언제가 가장 길까? 자, 나는 1월이고요. 자, 1월 달에는 남쪽으로 갈수록 남극에 가까울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요. 북쪽으로 갈수록 밤의 길이가 길어지죠. 그래서 1월 달에는 가장 북쪽에 있는 A가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왜냐면 맨날 보통 낮의 길이를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밤의 길이를 물어봐서 약간 헷갈리네요. 어쨌든 정답은 5번. 자, 수능 기본 문제. 지도에 표시된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성을 고르시오. 자, 가하고 나는 뭐 정확한 도시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요. 대신 위도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30도에서 50도 사이 중위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대륙의 서안, 그 다음에 나는 대륙의 동안인데 근데 여기가 50도니까 가는 지금 뭐 40도보다는 더 아래가 되겠네요. 30도에서 40도 사이. 자, 그래서 가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나는 우리나라랑 거의 같은데 그럼 여기가 온난 수뷑 기후냐 온난 동계 건조 기후냐 따질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 여기는 대륙이 워낙 크다 보니까 CFA냐 CW냐 그걸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둘 다 온대 기후인데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는 한랭 건조하고 그냥 우리나라 기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다 그렇게 하고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인데 몬순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의 상대적인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여름철 강수 집중률은 높음이죠.
1월 평균 기온은 낮음, 연교차가 크고 1월 평균 기온은 낮고, 그 다음에 이 기온의 연교차는 그래서 크고, 자, 이거에 해당하는 지점은 여기 C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 그 다음 2번 지도에 표시된 A,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영국 런던이죠. 서한 해양성 기후, 온대 기후인데 건기가 없고 여름철이 서늘하다. 그 다음에 B는 뭐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뭐 도시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고요. 지중해 근처에 있으니까 지중해성 기후예요. 물론 북반구고요. 그 다음에 C는 여기도 뭐 도시 이름을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중위도 지역에,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 동쪽이니까 온대 기후인데 얘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 정도만 하고 역시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A는 여름철이 고온 건조하다. A는 연중 온난 수균하고요. 여름철이 고온 건조한 건 B가 되겠네요. 자, B는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자, 1년 내내 편서풍 영향을 받는 건 A, 서한 해양성 기후. 자, C에서는 수목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수목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 A, 서한 해양성 기후는 C,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보다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X, C가 훨씬 더 많이 받죠. 그 다음에 B는 C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 자, C는 여름철에 바다 쪽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와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지중해성 기후, 겨울철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인 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3번 반고흐가 그린 그림이다. 여름철에 뜨거운 태양, 뭐 여름철에 더운 건 대부분의 기후지역이 그런 거고요. 그런데 메마른 풀과 올리브, 자, 그래서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지역이 되겠네요. 자, 대륙 동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대체로 대륙 서한, 겨울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습니다. 잘못된 설명. 계절풍의 영향이 아니라 여름철에는 아열대 고압대, 겨울철에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요. 호남 농업은 여기가 서한 해양성 기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농업 형태고,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는 수목 농업이죠. 여름철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옳은 설명. 넘어갈게요. 그 다음 그래프와 같은 기후 특성이 나타난다. 자, 그런데 여기는 월 평균 기온하고 월 강수 편차를 제시했네요. 자, 이렇게 편차는 어떤 실제 값을 감추고 상대적인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왜 이런 걸 제시하는지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문제 난이도를 조금 높이기 위한 거죠. 자, 일단 월 평균 기온을 보면 1월 무렵하고 7월 무렵하고 봤더니 7월 무렵이 더 기온이 낮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온대 기후고요. 온대 기후고, 하지만 얘가 1월보다 7월이 기온이 낮으니까 남반구가 되겠네요. 그 다음 월 강수 편차를 봤더니 뭐 많을 때랑 적을 때랑 차이가, 여기가 100mm니까 뭐 한 20mm도 안 되는 거네요. 그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건기가 없다. 건기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CF는 여름철이 더운 기후가 있고 CFA가 있고 여름철이 서늘한 B 기후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이 최난월 평균 기온 22도였었죠. 그런데 얘는 최난월 1월 달이 남반구니까 1월 달에 22도가 되느냐? 안 되죠. 자, 그래서 CFB 기후고요. 남반구에 있는 서한 해양성 기후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북반구에 있는 A는 오답, 그 다음에 B도 오답, 그 다음에 C, D, E가 오답인데, 거기서 정답을 찾으면 되는데요. 자, C는 우리가 케이프타운 앞에서 나왔었죠.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E는, 자, 우리가 칠레가 북부부터 페루까지는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는 지중해성 기후고 또 어딘가는 서한해양성 기후예요.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자, 칠레만 이렇게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아프리카,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같이 나와 있으면 위도를 보면 돼요. 자, 지중해성 기후와 서한해양성 기후는 위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죠. 편서풍과 편서풍대와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가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이동하면서 지중해성 기후와 서한해양성 기후가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C하고 위도가 똑같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요. 조금 삐뚤어졌지만 여기 지중해성 기후, 여기 지중해성 기후, 여기 지중해성 기후예요. 자, 그래서 여기 2도 정답이 아니에요. 2도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그럼 정답은 D예요, D. 그러면 학생들이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CFB는 서한해양성 기후인데 여기 D는 대륙의 서쪽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CFB를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로 유럽은 대륙의 서쪽 해안이다 보니까 서안, 그다음에 연교차가 작은 기후가 나타나니까 해양성 기후란 말을 썼지만 자, 여러분들 뉴질랜드는 서안 해양성 기후죠. 대표적인. 그런데 여기는 대륙의 서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아예 섬이잖아요. 그래서 서안 해양성 기후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온대 기후인데 건기가 없다. 그리고 여름이 서늘하다. 그게 서안 해양성 기후잖아요. 그래서 섬이거나 아니면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대륙의 서쪽이 아니더라도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D 지역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해하기 좀 쉬우려면 자, 여기가 온대 기후가 맞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하고는 달리 자,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이지만 여기 근처에 대륙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스트레일리아는 대륙의 남서쪽은 서안 해양성 기후, 대륙의 남동쪽은 말이 꼬였네요. 자, 대륙의 남서쪽은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대륙의 이 남동쪽은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뭐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원인까지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알 필요는 없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그래프는 세 지역의 연 강수량에 대한 월 강수량의 비율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이제 이 그래프도 좀 낯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앞에서 누적 강수량 그래프는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걸 다시 비율로 바꾸었어요. 자, 월 강수량의 비율을 누적해서 나타나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연 강수량도 감출 수가 있어요. 제시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누적 강수량을 보면 얘가 쭉 증가해서 가장 마지막이 연 강수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율로 바꾸면 이 문제에서 보다시피 100%라는 거 똑같아요. 그냥 상대적인 또 비율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역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요. 그래프가 조금 더 그냥 어려워져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연 강수량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대 기후 지역의 월 강수 특성, 뭐 계절에 따른 강수 특성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먼저 가나 다를 봤더니 뭐 물론 지도를 먼저 봐도 되는데 얘는 그냥 가나다를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나 같은 경우에는 연중 강수가 고르다. 물론 지도에서 봤더니 다 온대 기후 지역이니까 건기가 없는 F고요. F. 그 다음에 달을 보면 1월 무렵은 강수량이 별로 없고요. 7월 무렵은 강수량이 많죠. 그러면 얘는 아니다. 미안해요. 자, 우리가 이 그래프만 보고 뭐 정확하게 뭐 남반구, 북반구까지는 우리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지도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지도를. 자, 지도를 봤더니 우리가 C가 제일 먼저 쉽겠네요. C는 남반구에 있는 서안 해양성 기후예요. S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B는 자, 우리가 지중해랑 위도가 거의 비슷한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인데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물론 북반구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름철인 7월이 건기, 그 다음에 겨울철인 1월이 우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앞에서도 몇 번 나왔던 지역인데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이고요. 북반구에 있으니까 1월 무렵이 건기, 그 다음에 7월 무렵이 우기가 되겠네요. 자, 문제. 그래서 다시 가나다하고 ABC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면 연중 강수량이 고른 서안 해양성 기후가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1월 달이 건기, 그 다음에 7월 달이 우기였으니까 얘가 B가 되겠네요. 다가 B가 되겠네요. 아니죠. 다가 A가 되겠네요.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가 1월 무렵이 우기, 상대적으로 7월 달이 건기니까 가가 B가 될 거고요. 기후가 약간 헷갈렸어요. 미안해요. 자, 정답은 가나 다는 B, C, A니까 4번이네요. 4번. 그 다음 6번 가나 농업 활동. 가는 모내기 별을 재배하니까 온대 계절풍 기후, 물론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나는 올리브니까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네요. 물론 남반구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도 뭐 이게 올리브를 재배하지만, 자, 여기에서는 지금 북반구만 제시하고 있으니까, 자, 벼농사를 짓는 곳, 모내기를 하는 곳은 여기 C니까 여기가 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수확하는 곳은 지중해성 기후 B, 이탈리아 로마, 여기가 나가 되겠네요. 정답은 C, B, 5번이네요. 5번. 얘는 쉬운 문제. 그 다음 7번 문제. 밑줄 친 우리 마을의 기후 특성을 그래프의 A2에서 고르는 것은. 자, 이 문제에 이런 그래프가 종종 나오는데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후 그래프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처음 헷갈리면 좀 적어봐도 괜찮아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자, 이제 볼게요. 최나널 평균 기온이 있고 최하늘 평균 기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원의 크기는 그 지역의 연 강수량. 그 다음에 최하늘 및 최나늘 평균 기온은 원의 중심값이. 원의 중심값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요. 이렇게 찍어보고요. 처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얘가 남반구냐 북반구냐는 뭐 그냥 이렇게 최하늘 평균 기온하고 최나늘 평균 기온 보고서 뭐 직접 뭐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이렇게 조금 눈에 좀 들어올 거예요. 자, 아무튼 밑에 위에 설명 볼게요. 10월 말이 되니 우리 마을에 있는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새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뭐 단풍이 든다는 얘기네요. 그 단풍이 든다. 얘는 온대 기후고요. 낙엽이 진다는 얘기잖아요.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거니까. 그 얘는 어쨌든 온대 기후 지역이고. 우리 잠시만 찾아볼게요. 자,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최나널 평균 기온이 0도부터 10도 사이 툰드라 기후 지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최하늘 평균 기온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연 강수량은 500mm가 안 되고. 그래서 A는 한대 기후 지역이다. 2라고만 적을게요. 자, B는 최나늘 평균 기온이 이렇게 재봤더니 30도가 조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최하늘 평균 기온은 이렇게 봤더니 0도가 조금 넘으니까 영하 3도부터 18도 사이 최하늘 평균 기온이 일단 온대 기후 조건에 맞아요. 그 다음에 연 강수량을 봤더니 1000mm가 조금 넘으니까 일단 B가 온대 기후에 해당할 것 같죠. 그 다음에 C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얘가 이렇게 봤더니 한 7도 정도, 최나늘 평균 기온은 10도 정도. 제일 기온이 높은 달과 제일 추운 기온이 낮은 달의 평균 기온이 3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3도. 연교차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리고 기온은 높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C는 열대 기후 지역에 있는 고산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온대 기후 지역은 우리가 최하늘 평균 기온만 보면 왠지 온대 기후일 것 같지만 최나늘 평균 기온이 너무 낮잖아요. 그리고 연교차가 너무 작잖아요. 열대 고산 기후예요. 그 다음에 D는 기온만 보면 최나늘 평균 기온이 뭐 36도 엄청 높게 올라가고요. 최하늘 평균 기온도 한 14도 정도 되는데 얘는 연 강수량이 500mm가 안 되네요. 건조 기후고요. 그 다음에 E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무려 한 27도. 최나늘 평균 기온도 뭐 그 정도. 그래서 여기는 열대 기후가 되고요. 얘가 연 강수량이 꽤 많은데 이게 열대 우림인지 뭐 열대 몬순인지 그걸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구분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온대 기후 찾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프가 좀 낯설어서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몇 문제 풀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그 다음 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도를 봤더니 A, B, C 이 세 지점 뭐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자, 우리가 영국 런던은 CFB고요. 여기는 북반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국의 남부 지역인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이고 북반구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 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남반구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A, B, C 중에 남반구에 있는 건 뭐 C밖에 없네요. 여기가 C고요. 그 다음에 이 런던하고 여기 중국하고 두 지점 중에서는 자, 런던은 연중 강수가 고르고 여름철이 서늘하다. 여기가 A가 될 거고요. 중국 쪽이 B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A는 1월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1월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건 남반구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지역 C가 되겠네요. 그 다음 C는 계절풍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계절풍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B. 자, B는 C보다 1월 낮 길이가 길다. 1월 달에는 남극에 가까울수록 낮의 길이가 더 길죠. 그 다음에 C는 A보다 경엽수. 자, 경엽수는 지중해성 기후지역에서 고온 건조한 여름철을 나기 위해서 나뭇잎에 큐티클층이 발달해 있어서 나뭇잎이 도톰하고 딱딱한 그런 나무를 말하는 거죠.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나무예요. C가 될 거고요. A는 대륙 잠시만요. C는 A보다 경엽수림이 넓게 분포한다. 이렇게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 A는 대륙 동안이 아니라 대륙 서안, B는 대륙 서안이 아니라 대륙 동안에 위치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1번 문제 수능 실전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에 대한 것이다. 가나를 AC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지도를 봤더니 자, 앞에서 나왔던 것들 뭐 계속 나와요. 자, 먼저 영국 런던은 서한 해양성 기후 CFB고요. 그다음 이탈리아 로마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고요. 그다음 중국에 있는 이 도시는 온대 계절풍 기후 CFA인지 CW인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고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은 몬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랑 똑같다. 여름철에 고온 다습하고요. 겨울에 한랭 건조하고 그렇게만 구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는 강수 특성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수 특성을 봤더니 B는 연중 강수가 크게 차이가 안 나죠. 3월부터 5월, 6월부터 8월, 9월부터 11월, 12월부터 2월까지 큰 차이가 안 나서 연중 강수가 고르다, 건기가 없다. CFB. 그 다음에 C는 6월부터 8월에 강수가 집중되고요. 다른 계절에는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죠. 자, 그래서 여기는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A는 봤더니 6월부터 8월이 여름철에 강수량이 가장 적어요. 다른 계절이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고요. 그래서 여름철이 고온 건조하다.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왼쪽에 있는 기온의 연교차하고 최난월 평균 기온하고 이렇게 봤더니 자, 먼저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엄청나게 높죠. 크죠. 나다에 비해서. 그리고 대륙의 서쪽에 있는 런던하고 로마는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고 중국 쪽, 우리나라 쪽은 연교차가 큰 거니까 가가 온대 계절풍 기후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분할까? 자, 기온의 연교차와 최난월 평균 기온인데, 자, 우리가 대륙의 서쪽인데요. 서쪽인데, 아니, 그렇죠. 최난월 평균 기온이 지금 제시가 돼 있으니까. 자, 우리가 CFB 런던은 B 여름이 서늘하니까 22도를 기준으로 영국은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런던은. 자, 그래서 다가 CFB가 되는 거고요. 나가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보면 가는 여기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나는 A가 될 거고요. 그럼 답이 나왔네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가 지역의 기후와 생활. 자, 10도 내외로 봄에는 여행하기에 좋고 5, 6월에 꽃이 많이 핌. 뭐 이것만 보고는 어딘지 잘 모르겠고요. 자, 여름에는 7, 8월 낮에는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가기도 하지만 낮에는 25도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밤에는 서늘함, 평균 기온은 22도를 넘지 않음. 그 다음에 밤 10시까지 날이 밝아서 여행하기 좋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게 딱 보고 알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온대 기후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나중에 뭐 한대 기후까지 다 공부하고 나서도
우리가 22도라는 숫자를 그냥 제시를 하진 않거든요. 자, 이게 온대 기후에서 온대 수변 기후에서 대륙의 서쪽, 동쪽을 구분하는 여름이 덥냐, 서른하냐 그걸 구분하는 거고 22도라는 말이 나오는 건 서한 해양성 기후를 말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CFA와 CFB를 구분하는 거. 그래서 22도 미만이고요. 그리고 밤 10시까지. 자, 밤 10시에도 날이 밝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고위도 지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CFB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 8월이 여름이고 그 다음에 5, 6월에 꽃이 핀다는 걸로 봐서 여기 북반구에 있는 서한해양성 기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저 확인해 볼게요. 10월이 되면 나무들이 노랗고 붉게 물기 시작함. 뭐 단풍이 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겨울에는 가장 추운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는 높다. 그리고 눈 대신 비가 많이 내린다.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다는 얘기죠. 자, 1번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 틀린 설명이고요. 북반구고요. 여름이 고온 건조하다. 여름이 그렇게 기온도 높지 않고요. 수변하죠. 냉량 수변하다고 보통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벼의 이기작 말도 안 되고요.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다. 이건 건조기후에 대한 설명이고요.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정답은 5번이네요. 그 다음 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지도에서 각 기후지역을 찾는 건 쉽죠. 자, 가는 뭐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고 뭐 중국이 약간 내륙이니까 CW 온난 동계 건조 기후 지역이지만 우리는 그냥 유라시아 대륙 중위도 유라시아 대륙 동쪽은 계절풍 영향을 받으니까 그냥 CM이라고 지금까지 표기를 했어요. 그 다음 나는 CFB가 되겠죠. 그 다음 다는 지중해성 기후. 자, 이제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해설을 보고 뭐 공부를 했으면 이런 기호도 이제 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한글로 다 풀어서 안 적는 거예요. 자, 지도에 가는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인데 대륙에서 바람 다 안 읽어보고 밑에 답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역은 여름이 서늘하여 나 지역인데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인데 여름이 서늘하대요. 기역은 대륙으로부터 불어오는 편서풍 영향이 크다. 대륙이 아니라 해양에서 불어오는 거죠. 연중 해양에서 편서풍이 불어오니까. 그 다음 니은 올리브유의 세계 최대 생산 국가는 중국이다. 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거 아니니까요. 그 다음 가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목축업 형태는 이목이다. 자, 가는 아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서 나타나는 계절풍 기후 지역인데 여기서 이목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걸 떠올려 보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인데 높은 산이 있는 그래서 알프스 산맥의 남쪽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죠. 가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도에서 굳이 따지자면 다 지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서부, 칠레 중부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나타났었죠. 그 다음 다는 나보다 여름철 수목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옳은 설명이네요. 지중해성 기후의 가장 큰 특징 여름철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고온 건조하고 자, 고온 건조한 시기에 풀은 다 말라 죽으니까 뿌리가 깊게 내리는 나무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 수목 농업을 한다. 그게 특징이었었죠. 자, 4번 지도는 어느 시기래요. 자, 이렇게 적도 수렴대가 지도에 표시가 돼 있으면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 수렴대가 주로 남반구에 있냐 북반구에 있냐 그거 보고 시기를 구분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얘는 1월 달이고요. 1월 달이고 그 다음에 A, B 지역을 봤더니 자, 북이 30도 정도를 표시하면 이게 북이 30도고요. 남이 30도를 표시하면 이 정도가 남이 30도예요. 그리고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은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 대륙의 면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대칭이에요. 그래서 북이 30도에서 40도 사이 대륙의 서쪽 부분 지중해성 기후 지역. 하지만 얘는 북반구.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지중해성 기후인데 남반구. 자, 그래서 1월 달은 북반구는 겨울이고요. 겨울이니까 여기는 온난 수뷰네요. 온난 수뷰네요. 그 다음에 남반구는 상대적으로 지금 여름이고요. 여기는 고온 건조하겠죠. 그래서 A, B의 기온과 강수량의 상대적인 크기만 보면 돼요. 자, 이 문제는 뭐 이렇게 기온과 강수량을 너무 얼토당토않게 제시한 건 없어서
상대적인 기온의 높이, 기온이 뭐 높냐 낮냐, 그 다음에 강수량이 많냐 적냐, 그 정도만 가지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월 달이니까 A는 온난하고 그 다음에 B는 고온이니까 기온부터 볼게요. 5월 평균 기온을 봤더니 A가 낮고 B가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3번과 4번과 5번은 정답이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강수량을 보면 A는 수균하고 B는 건조해요. A가 더 강수량이 많아야 되겠죠.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됐죠?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중해성 기후의 가장 큰 특징만 가지고 정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5번. 자, 지도는 두 시기 풍향과 적도 수렴대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보고서 위치를 보고서 얘가 1월인지 7월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는 적도 수렴대가 적도보다 대체로 남쪽에 있으니까 1월 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대체로 북쪽에 있으니까 북반구에 있으니까 7월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황해 있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 근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남쪽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B는 인도의 북서부 지역, C는 여기가 미얀마 쪽인데 어쨌든 동남아시아 지역, D는 적도보다 조금 남쪽인데 여기는 인도네시아예요. 보기 한번 볼게요. 가 시기는 7월, 나 시기는 1월이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고요. 자, A는 가 1월보다 나 7월에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C는 가보다 나 시기에 강수량이 많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뭐 다른 걸 보지 않더라도 C를 봤더니 1월 달에는 지금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고 C는 이렇게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고요. 자, 우리가 지도가 조금 복잡해가지고 해안선이 얼핏 잘 안 보이는데 자, 우리 해안선 이렇게 여기 인도라는 거, 그 옆에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는 거 이거 잘 보면 쉽게 보여요. 구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리을 B는 D보다 가 시기에 B는 D보다 가 시기에 뭐 둘 다 적도에서 뭐 아주 멀리 떨어진 건 아니라서 열대 기후에 해당하는데 그런데 D는 남반구고요. B는 북반구고 그리고 1월은 가는 1월이니까 당연히 D가 더 평균 기온이 높아요. 자, 이렇게 따져도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적도 수렴대라고 하는 게 열 적도 지역에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적도 수렴대랑 가까운 지역이 더 기온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인데 자, 이 문제는 뭐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또 그냥 일반 원리 가지고 풀면 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도를 먼저 보면은 세 지역이 있는데 하나는 대륙의 서쪽, 하나는 대륙의 동쪽, 하나는 대륙의 내부예요. 내부. 자, 이 중에 연교차는 대륙의 서쪽이 제일 작죠. 여기 지금 우리가 미국인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직선이거든요. 여기의 위도가 북이 49도예요. 그러니까 중위도 지역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연교차가 제일 작은 자,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면 기온의 연교차가 A가 제일 작죠. 그리고 여기가 A예요. A. 그 다음에 B하고 C는 역시 연교차를 가지고 구분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최단월 평균 기온을 보면 B하고 C는 거의 같죠. 하지만 연교차는 B가 좀 더 크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최한월 평균 기온이 더 낮다는 얘기예요. 겨울에 더 춥다는 얘기예요.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이 B고요. 이쪽이 C가 되겠네요. A, B, C. 그럼 이제 누적 강수량을 보고서 구분하려면 뭘 구분할 필요 없겠네요. 여기 지금 A, B, C라고 이미 써 있으니까. 참고로 A를 봤더니 1월 무렵이 우기고요. 7월 무렵이 건기죠. 그래서 여기는 북이 49도나 되는데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 지중해성 기후하고 편서풍이 1년에 영향을 미치는 서한해양성 기후하고 그러니까 딱 위도를 가지고 외웠으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위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외우는 게 조금 어려워요. 뭐 상대적인 거라서 그러는데 자, 우리가 북아메리카 쪽은 캐나다 쪽에도 대륙이 많다 보니까
여기보다 A보다도 더 북쪽에 대륙이 많다 보니까 아열대 고압대가 여름철에는 꽤 높게까지 올라와서 북위 49도 이 지점에서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여름철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을 찾아볼게요. A는 12월, 2월보다 6월, 8월 강수량이 많다. 틀렸고요. 자, B는 열대 저기압에 의한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열대 저기압, 태풍이나 허리케인을 말하는 건데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C는 아열대 고압대와 편서풍 영향을 교대로 받는다. A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A는 C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연교차가 작다. 옳은 설명이네요. 자, C는 B보다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정답은 4번인데 자, 우리가 4번은 추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연교차라고 하는 건 뭐 공식이 있죠. 뭐 간단한 공식이잖아요. 연교차는 최나눈이라고만 적을게요. 최나눈 평균 기온에서 최하늘 평균 기온,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을 뺀 그 차이가 연교차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를 봤더니 기온의 연교차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나눈 평균 기온 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최하늘 평균 기온은, 자, 우리가 연교차가 크면 위도가 비슷한 중위도 지역에서 연교차가 크면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다. 뭐 그냥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지만 헷갈리는 친구들은 연교차와 최나늘 평균 기온이 지금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직접 계산해 보면 돼요. 물론 선생님은 계산하진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계지리라는 과목은 어떤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과목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체로 딱 보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쨌든 교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진 않을게요. 근데 궁금한 학생은 실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온대기후 수능 특강 해설을 마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 조금밖에 안 남았죠. 한 강 더 촬영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공부할 때 참고하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